송문저TV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제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가 본격적으로 출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을 비롯해서 김종인, 홍준표 모두 나서서 한동훈 비대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의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럽니까? 왜 이럴까요? 민주당의 이재명을 비롯해서 김종인이나 홍준표, 하태경, 김웅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 아바타다 이렇게 해서 김웅이 먼저 공격을 했는데 민주당 개딸들 이재명, 김종인, 홍준표가 왜 이럴까요? 제정신이 아니게 지금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자신의 정치적 개인적인 이익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오래된 정치, 구태 정치입니다. 이 구태 정치의 계산인데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한다. 단순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정치, 여야를 통틀어서 정치의 한 페이지가 넘어간다라는 느낌을 여기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전국, 총선을 앞둔 지금의 전국에 대한 분석, 그 다음 한동훈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이 한동훈 열풍에 대한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홍준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재명이나 이준석, 김종인, 홍준표가 짖어도 한동훈은 갑니다. 정치는 바뀝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또 전체 국민들이 정치 들어 바뀌라 라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정치는 없습니다. 먼저 민주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를 세워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을 다 하고 당무를 다 볼 것이다. 과거에 군사 정권을 연상케 한다. 직할 통치를 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언제부터 국민의힘을 이렇게 걱정했습니까? 민주당이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을 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어렵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싫지 않은 일인데 그냥 대놓고 한동훈 비대위가 뜬다라고 하니까 비판은 해야겠고 개딸들은 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비판을 해야 될지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서 국민의힘이 어려워지면 민주당은 찬성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입 다물고 있든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김종인이 정치를 해보지 않았는데 비대위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비대위원장 위에 대통령이 있는데 이게 비대위가 제대로 되겠느냐. 홍준표도 대통령의 아바타를 당대표로 만들어 본들 이게 선거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정치 경험이 많고 선거 큰 판을 치러본 사람이 비대위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보시면 이제 이게 비대위를 성공한 사례였다. 김종인 자신의 일부의 성공, 이런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김종인, 홍준표 경험이 많습니다. 경험이 많은 만큼 자신들의 과거의 이 경험, 잘못된 판단에 이 세상이 얼마만큼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경험이 얼마가 있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역사의 뒤편으로 우리 정치의 뒤편으로 물러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헌정사의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황태자가 권력을 세습할 수 있느냐? 아니다. 들이받아야 현 권력에 들이받아야 새로운 권력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런 식의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치를 열어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하거나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지금 정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장해찬이 잘 지적을 했더만요. 히딩크를 이번에 네덜란드에 가서 만났는데 히딩크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맡을 때 한국의 문화를 모른다는 둥,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느냐. 지금도 히딩크의 그 신화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구계에서는.
이 축구계만큼 이런 뭐 학연, 지연 이런 곳이 심한 곳이 없다라고 하죠. 지금도 뭐 히딩크가 한국의 축구를 망쳐놓았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데 균형감이죠. 히딩크가 뭐 다 잘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히딩크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거의 잘못된 경험에 얽매이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완전히 한국 축구의 판을 뒤집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을 히딩크에 비교를 한 장해찬의 그 비교가 적절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정치, 국민적 명령입니다. 새로운 정치에는 기존의 잘못된 경험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어렵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재명 민주당은 이제는 총선 전략이 따로 없습니다. 가짜뉴스 부정선거 이외에는 그냥 뭐 국정이고 나라의 앞날이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선거를 가지고 부정선거 하겠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런 이재명과 민주당에 맞서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워보려면 압승을 하려면 새로운 정치가 있어야 된다. 큰 판을 뒤집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큰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뭐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원희룡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있기 때문에 원희룡보다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이 뭐 수십 배입니다. 지금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그 힘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을 여기에서 쓰지 않으면, 여기에서 한동훈을 등판하지 않으면 도대체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길이 보입니까? 두 번째,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적인 인기, 호응, 또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였기 때문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한동훈에게 지지가 모인 것은 한동훈이 보여준 새로운 정치입니다. 새로운 국정 스타일입니다. 뭐 한동훈의 외모도 있겠고요. 뛰어났던 것은 한동훈의 이 정무 판단입니다. 종합적인 정무 판단 능력입니다. 거기에 덧붙인 대국민 메시지입니다. 한동훈의 진정성, 대국민 메시지에서 제가 40년 가까이 정치 쪽을 취재를 하면서 한동훈이 메시지 부분에 있어서는 대국민 메시지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제가 감히 평가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뭐 비교를 한다는 게 좀 우습긴 한데 이 메시지 능력으로는 정치는 메시지입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죠. 메시지 능력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훨씬 앞선다라고 봅니다. 이 메시지가 그냥 메시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언어 감각이라든지 종합적인 정무적 판단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이 메시지 능력이 가능하거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기존 보수 우파의 지지, 더 나아가서 뭐 청년층, 여성층의 인기, 뭐로 설명을 할 겁니까? 지금 뭐 홍준표 그냥 묻겠습니다. 홍준표가 왜 한동훈의 지지율에 반의 반도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정무적 판단 능력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꿰뚫어 보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욕심 때문입니다. 김종인 마찬가지입니다. 하태경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아껴야 하지 않느냐. 대선 후보인데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선대위 정도가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대위 체제로 가는 이상 비대위원장을 한동훈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동훈과 손발이 정말 맞는 비대위원장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을 찾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혼선을 불러올 뿐이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직접 맡는, 그래서 이 위험 부담보다 이 혼선이 더 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비대위 체제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한동훈이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뭐 많은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최재형을 비롯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정치적인 정무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지 지금 뭐 수직적 당정 관계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지적들인데 한동훈을 잘 모르는 겁니다. 지금 불안한 겁니다. 한동훈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보여줬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제가 획득한 정보로 가지고 판단하는 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석열 정부의 가장 직언과 가장 쓴소리를 많이 하고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었고 한동훈입니다. 지금 계속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무슨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뭐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가 아니고 확실한 차기 대권 주자로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를 맡는 것입니다. 확실한 차기 대권 주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도 부담스러운 확실한 차기 대권 주자입니다. 우파 정권을 재창출할 주인공입니다. 이 착각을 하게 되면 뭐 꼬여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공천이나 많은 문제에 있어서 윤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잡스런 이야기는 그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장관에게 모여있는 엄청난 국민적 지지율, 그 지지율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바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말을 잘 들어서 그래서 지지한다. 그런 국민 없습니다. 그런 당원도 없습니다. 왜 국민들이 김종인 지지하지 않습니까? 왜 홍준표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국을 보는 눈이 흐려지고 이 꿰뚫는 통찰력이 없어지면 서서히 뒤안길로 사라져 갈 때가 됐다. 한동훈 정치, 한동훈 비대위가 가져다주는 한국 정치의 충격파입니다. 이재명과 개딸들은 거의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착각들이 곧 자신의 개인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오판했다라는 것을 이번 주에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